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경아님을 소개합니다. 경아님 역시 세상에 실제로 있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암 환우 카페에 올라온 수많은 글에서 가장 자주 되풀이되던 마음들을 모아 만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아픈 사람이 정작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 이상한 풍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경아님은 쉰을 넘겨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문안을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경아님은 오히려 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찾아와 준 것이 고마워서 또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경아님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울먹이는 친구의 등을 도리어 다독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정작 그날 가장 아픈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던 경아님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병실 문이 조용히 닫히면 경아님은 그제야 하루 종일 지어놓았던 웃음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인데 어째서 나는 온종일 남을 안심시키느라 이렇게까지 지쳐 있을까? 아픈 것만으로도 벅찬데 씩씩한 환자를 연기하는 일까지 어쩌다 내 몫이 되어버렸을까? 하지만 경아님은 이 피로를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것마저 입 밖에 내면 왠지 좋은 환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아님을 그토록 지치게 한 것은 병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픈 사람에게도 어느새 조용히 지워진 역할이었습니다. 밝을 것, 감사할 것, 씩씩하게 이겨내려 애쓸 것. 누가 대놓고 시킨 것도 아닌데 아픈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이 역할을 스스로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빼앗아 갑니다. 여기 이 보이지 않는 역할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학자 텔컷 파슨스입니다. 파슨스는 아픈 사람에게도 사회적인 역할이 주어진다고 봤습니다. 우선 아프면은 평소의 의무들, 이를테면 일이나 집안일에서 잠시 면제를 받습니다. 또 병에 걸린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아픈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그 대신 나으려고 노력할 것, 그리고 치료에 협조할 것. 파슨스는 이 권리와 의무의 묶음을 환자의 역할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역할 위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더 얹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낫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넘어 밝고 감사하며 씩씩한 이른바 좋은 환자가 되라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기대하는 의무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이런 긍정의 압박이 병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슬며시 환자 개인에게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경아님은 자기 두려움까지 꾹 삼켜가며 온종일 남을 안심시키는 감정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픈 사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경아님,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좋은 환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늘 밝지 않아도 되고 찾아온 사람을 굳이 애써 위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힘들면 그냥 나 오늘은 좀 힘들어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플 때는 그냥 아파도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아픈 사람에게 허락된 가장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니 씩씩함을 연기하는 데 쓰던 그 힘을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돌보는 데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우리도 한 가지만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힘내라고 말하기 전에 그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하고 그 마음을 먼저 가만히 들어주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환자가 짊어진 좋은 환자가 되어야 한다는 짐 하나를 우리가 대신 내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아픈데 남까지 챙기느라 지치셨을 당신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당신을 가장 먼저 위로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